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골라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좋은 종목들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참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뭐 주 단위도 그렇지만 하루하루도 그렇고 네. 하루 내에도 오전에도 올랐다 오후에도 내렸다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파트너님 요즘 시장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결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막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금리 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금리 결정하기 전까지 가만히 제가 볼 있어야 때는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가만히 것 있어야 돼요? 같고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왔지만 뭐 한 보름 전에는 비컨 얘기가 나왔다가 일주일 전에는 동결 얘기가 나왔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심에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금리 0.25%포인트 25bp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지난주에 뭐 동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40%까지 낮아졌다라고 우리 금요일 장중엔 그랬었는데 금요일 밤에 또 되고 나서 새벽에 보니까 뉴욕의 윌리엄스 연준 총재가 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어지는 발언하니까 또 70%까지 또 뭐 무슨 하룻밤 만에 30%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마시고 중심에 있는 그냥 기존의 9월 점도표에 있던 부분에서 약간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이제 뭐 AI 버블이니 이런 부분과 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검은 화요일도 있고 검은 금요일도 있고 검은 목요일도 있고 굉장히 검은데 오늘은 그래도 검지 않은 것만 해도 물론 아침에 강세를 유지하지 못한 건 좀 아시지만 검지 않은 것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 싶다 정도로 보시면서 차트 한번 살짝 보면서 우리 지수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장이 금요일에 반등하고 끝났다 보니까 우리도 오늘 쓱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3,900포인트 정도를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헤딩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라가려다가 머리 탁 부딪히고 내려온 이런 상황인데 너무 또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 구간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내려갈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물량을 좀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이제 뭐 신용잔고 얘기 나오고 할 텐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용 안 쓰시면 돼요, 지금은. 예, 조정 구간에서 신용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신용 쓰시는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고 레버리지 매매만 좀 조심하시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구간이 계속 지속될 거다. 따지고 보니까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반복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안착하면 됩니까? 라고 하신 분들 올라갔더니 난 천재야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반등 늘어주면은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배신하지 않는군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장치가 딱 풀렸을 때 그때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수는 묶어놓고 어떻게 한다? 종목만 하락시키면서 그 속된 말로 종목만 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목만 하락시키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지수는 묶어놓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될 거다. 연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일부 경계감도 좀 갖고 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뭐 일부 조금씩만 뭐 가져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현금 안 가져가실 분들은 내년까지 봤을 때 흔들려도 어차피 올라올 섹터들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반바지봇 그리고 조방원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제가 앞에 부분만 하셔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호흡이 척척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 섹터만 보시고 소외 섹터 반등 나온다고 들어가지 않는다 정도.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 달 전부터 에이펙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합의의 접점에 이르면은 재건 쪽으로 여러분들 시선이 돌아갈 겁니다. 평화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재건주들 점프하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뭐 데모 같은 경우도 아까 보니까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튀어오르고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으로 틈새 시장 있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이제 순환매 나오는 거 계속 보시면 된다라고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바지보 조방원 2는 일단은 끌고 가자. 근데 다른 것들은 반등이 나올 때 적절히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또 가지고 있고 네. 또 떨어지면 좋은 것들을 줍줍하고 네. 이런 전략 저희가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저희가 홈런을 쳐볼까요?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4번 타자 오늘은 뭡니까? 이제 또 다시 또 반도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반으로 같아서 왔나요? 예, 계속 또 반으로 와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이쪽 섹터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네. 반도체주, 뭐 AI 버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버블인 걸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버블인 거 알 시기가 오면은 저도 의견을 드릴 텐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 건물을 이제 공동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땅을 부동산을 사고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양이 될지 미분양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건물을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정말 버블이 되고 이게 뭐 수요가 뭐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건물 짓기 위해서 이제 땅 파고 철근 싣고 있는데 미분양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과열일 수는 있어요. 옆에 내가 지었다고 해서 옆 건물도 계속 짓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짓는 것 같은데 과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로 버블이냐는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적어도 뭐 2, 3년 이상 가야 그때나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눈치 보면서 버블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열을 시키는 과정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팩트는 어떻습니까? 메모리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뭐 부족하고 그 원하는 뭐 공급을 원하는 쪽은 많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대체 불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체 불가의 영역에 있는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어차피 산업 사이클 올라가면 또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하강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즐기시고 누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에 대한 뭐 논란, AI 논란이 많지만 뭐 버블은 지나고 봐고 터져봐야 그게 버블이구나 네. 라고 아는 거지. 지금 뭐 미리 지레 걱정하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조정 외치면 조정이 안 온다는 것처럼 맞습니다. 버블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좋은 종목들을 골라봐야 되는데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얼마 안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하나씩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 네.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일로 출루할 수 있을 만한 네. 대형주 중에 네. 안타 종목 삼전 하이닉스 중에 뭡니까? 불변의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까? 저는 두 종목 중에 뭘 사겠습니까 하면 저는 항상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때나 뭐 삼성전자도 같이 봐드릴게요 하는 정도지 네. 저는 불변입니다. 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을까? 여러분 이 한 문장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가능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오. 생각을 해요. 50만 원 전후 되는 구간부터는 대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도 된다가 오늘 내 현금 전체 100% 다 산다가 아니라 모아가기 시작하는 구간. 왜냐하면 조정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직 있는 구간이니까 그 리스크는 분할 매수로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조금 분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이런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지금 이 계속 뭐 골드만삭스니 뭐니 뭐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여름에 리포트 냈죠. HBM 뭐 내년에 가격 상승 제한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가격 주도권을 가져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확인됐을 겁니다. 이미 상반기에 완판이 됐고요. 주문은 끝났고요. 그리고 가격 협상할 때 SK하이닉스가 우리는 50% 올릴 거라고 그냥 통보해버렸죠. 이 정도의 가격 협상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는 간단해요. 독보적인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독점적 지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 브로드컴을 비롯한 맞춤형 반도체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본인들의 세계가 오기를 온디바이스 AI 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낮게
조금만 인상하고 싶겠죠. 그런데 보통 세대가 바뀌게 되면요. 과거에 뭐 D램 같은 경우 DDR 시장도 그렇고 지금 HBM 시장도 그렇고 보통 40%에서 60%가 올라요.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근데 이번에도 50% 올랐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뒤따라서 오게 된다. 내년부터는 공급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건 하이닉스고 더 강한 건 하이닉스겠지만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조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뭐 유리기판, CXL, 소캠 등등 차세대 뭐 얘기 나오는데 뭐 HBM 쪽 얘기하면서 뭐 HBF 뭐 이런 기술도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뭐 낸드를 쌓는 기술력도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깔끔할 것 같아요. 주도주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주도주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안타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냥 계속 가는 거고 네. 이제 새로 매수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는 질문에도 이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오케이입니다. 조금씩 한 달에 한 주씩 50만 원, 60만 원씩 네네. 한 주씩 사는 것도 적금 들듯이 하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중에 2루타 종목으로 조금 더 빠른 거 뭐 볼까요? 이번에는 리노공업 한번 볼 때가 리노공업. 되지 않았나. 리노공업. 네, 리노공업 말로 말로만 주가는 잘 안 빠르던데. 네, 리노공업은 그래서 좀. 빠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우실 네, 거예요. 맞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원래 탄력적인데 너무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1, 2%도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을 뭐 탈피하는 구간이 온다거나 하면은 제가 볼 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번씩 폭발적으로 왜냐하면 리노공업 외에도 뭐 ISC나 이런 종목이 한 번씩 딱 하고 장대항봉으로 올라오는 모습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 리노공업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정 구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무거운 게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이런 뭐 그 심장을 조금 두근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네. 너무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은 지금은 힘든 날들이 많아요. 뭐 그쵸. 항상 네. 덥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밝은 날일 때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안정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뭐 리노핀, 소켓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들 이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디바이스 AI 시대, 맞춤형 반도체 시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에 딱 맞는 기업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하반기에 제2의 도약기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내년, 내후년 계속 좋아질 종목이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 안 움직인 타이밍이 힘을 잘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리노공업을 골라주셨어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제 조용히 있는데 네. 한 번 이제 힘을 모아서 점프할 수 있을지 리노공업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을 봤고요. 자, 그럼 이제 3루타로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높게 멀리 갈 수 있을 반도체 종목 뭘 볼까요? 자, 그동안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3루타를 봐도 될 것 같은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상반기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 사실 세미텍에 지금도 걱정돼요. 사실 네, 지금도. 많이 지금 뺏긴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미반도체 TC분도 뭐 실력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대신 하이닉스랑 이제 삐걱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뭐 대형 수주까지는 아니지만 수주가 이제 다시 하이닉스랑 다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안도의 한숨을 내시듯이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흔드는 구간,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 구간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수로 필요한 이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HBM 이렇게 딱 고정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구간이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납품할 거고 그리고 북미 매출 늘어난다. 마이크론이랑 지금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사상 최고 실적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려감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를 당장 잃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공급사 다변화를 위해서 하나세미텍을 이제
같이 공급을 받은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반도체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호타준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거, 좀 억울했던 거 좀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루타 종목으로 호타준족, 한미반도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봐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말로 없는 종목 그동안 알려드렸던 이재선 네. 파트너님이 선정해 주셨던 종목들 랭킹 한번 또 체크해 봐야겠죠? 네. 자, D&D 파마텍이 멈출 줄 모른다. 계속 가는데요. 네, 제 오늘도 생각보다도 지금.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은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기에처럼 다수의 종목에다가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종목에 쏠려가지고 이 종목들을 더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강한데 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내려가지 하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외에 순위가 안 바뀌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SKC 바로 아래 1% 차이로 따라붙은 종목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달 하순에는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한 종목 정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소외돼 있다가 오늘 장대항공으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 보이기 맞아요.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고 올라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달까지 이번 주까지 한 종목 정도 바뀌고 다음 달에 순위 변동 재밌게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즐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D 파마텍이 오늘도 뭐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부동의 1위를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나 또 다음 달에 어떤 순위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반도체 종목 중에 말로 없는 종목을 선택해 봐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시즌 1에서는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즌 2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리가 왔어요. 뭐죠? 바로 테크윈입니다. 테크윈. 제가 이 종목을 4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그쵸. 드렸고 그리고 2만 원대 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무혈입성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목표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도 뭐 1차 6만 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는데 제가 사실 6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드린 게 아니라 6만 원 간 다음에 목표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6만 원 넘어갔다가 쉬고 있죠. 4만 5천 원 아래의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그 호공용 장비 쪽으로는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HBM 쪽으로 해서 또 이제 큐브 프로버 매출도 이제 올해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니까 작년 연말에 IR 때 예상보다는 좀 이제 공급 대수가 적을 거다. 시작은 좀 이제 미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이 미비한데 여러분 AI 버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공급 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목표 이제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말로 없는 가격은 달성을 했었는데 100% 넘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있는 구간이니까 편하게 보시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만 5천 원 아래 구간 놓여 있는 구간, 이 구간이면 그냥 편해요. 지금부터 해서 4만 원 구간 정도까지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못 사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산 것만 갖고 수익 보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혹시나 더 시장 영향력으로 흔들 수 있으니까.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치 6만 원, 2차 목표치 8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저는 뭐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6만 원 넘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강도로 추가 상승이 나온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국제화 안 하고는 1급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세계 인류가 돼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 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자, 오늘은 4번 타자 업종 뭘 볼까요? 오늘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좀 쉬어가면서 볼만한 섹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던 반바지 보세, 조방원이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쉬어가는 구간인 만큼 이 섹터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우크라이나 선택했습니다. 재건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이제 슬슬 에이펙 이후에는
평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했는데 정말로 나왔습니다. 네, 한 달 그때 걸리긴 말씀해 했는데 주셨어요. 예, 시간이 확실히 이 전쟁이나 이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독도 하나 가지고도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 거 자꾸 뺏어가려고 하면은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 어느 정도는 뭐 초안이라도 잡을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항복 선언한 수준이다 뭐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 과정에서 또 조율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좀 내려놓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가 좀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27일 날 또 뭐 미국 시간이겠죠. 27일 날 또 이제 뭐 디테일하게 또 이제 한번 본다라고 하는데 평화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은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굉장히 큰 일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국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7일 날 또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나토하고 이제 미국이 같이 협상에 뭐 진입을 할 거고 뭐 러시아도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조건을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항복이다.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부분이 점점 우크라이나에서 포기를 해 나가는 단계이다. 일단 다른 것보다 우리는 뭐 인류적인 관점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인명 피해 없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트럼프는 사실 자존심을 좀 구겼습니다. 24시간 안에 전쟁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1년 24시간도 지났어요. 물론 취임한 다음에는 24시간 1년이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좀 많이 자존심을 구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전쟁은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전쟁은 종료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거의 최대치에 다다라 있는 국가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가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제가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꽤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핵심은 유럽과 미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대신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4번 타자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아까 해주셨듯이 그 당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주가보다 우리 주가가 더 떨어졌었던 기억도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또 수혜도 반사 수혜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으로 종목들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네. 대형주 안타 1루까지 진로할 수 있을 안타 종목으로 뭘 봐야 될까요? 선뜻 잘 떠오르진 않아요. 네, 대형주 중에.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맨 밑에다가 한국 호감도가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한류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택해 온 거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가장 든든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여기 삼양식품도 있고요. 롯데칠성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한국 호감도가 정말 최대치예요. K 컬처가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다시피 할 정도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도 많이 팔려왔고 심지어 미국의 뭐 GM에서 갖고 있던 공장을 현대차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바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이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인데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 바이백 조항이 이제 다음 달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전 기대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대차에는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계속 판매량을 뭐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판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신차 같은 경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방송 말로 홈런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 협상 완료되면은 이미 현지화 전략이 끝난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구글 웨이모랑 공급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 모터스에도 가장 먼저 입점한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 폭스바겐도 아니고 도요타도 아니고 현대차를 가장 먼저 입점시킬 정도로 지금 현대차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존에서 현대차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로봇 관련주로도 여러분 볼 수 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다음에 사실 현대차가 수혜받은 게 저는 단연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도 좀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차체를 뜯어보고 옵티머스도 뜯어봤더니 어떻게 보니까 둘이 겹치는 이런 부품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이 현대차랑 연동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차를 같이 만들고 로보택시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뭐 부품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 재건에 대한 부분, 미국 현지화에 대한 부분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너무 안 가서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세 때문에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그동안 실망스러웠다는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다. 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상법 개정까지 또 들어오면서 여기서 또 뭐 자사주 소각부터 해서 좋은 소식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자사주도 소각하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배당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미래산업도 다 준비돼 있고 재건 관련해서도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지금부터 또 모아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첫 번째 현대차를 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 많고 현대차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에 본격 진출을 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 스탑돼 버렸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아쉬웠다라는 평가들도 많았는데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한번 가기를 기원해 보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빠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뭐 재건주, 테마주들은 빨라야 제맛이니까 네. 2루타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원래 안타에 있어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아, 현대건설기계. 네, 이 종목들은 뭐 현대건설기계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가 됐든 다 트레이딩 가능한 그쵸. 종목들이고 또 이게 정말로 뭐 서명을 하기 위해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다 급등 흐름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충분히 휴식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키우에 사무소 이제 개설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진출하고 기존에도 뭐 점유율도 뭐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이미 하고 계실 거고 다른 이제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떨어지는 콩고물도 받아먹기 힘든 기업도 많을 수 있어요. 기대감으로는 올라오지만 실제 수혜를 못 받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수혜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기선 회장 시대로 열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건이 아니어도 중국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축소하고 있죠. 뭐 홍다 이슈도 있고 해서 부동산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10%까지 줄였어요. 중국 비중을. 그리고 나서 신흥시장, 인도, 브라질, 중동 이런 쪽으로 해서 45%까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기계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전략을 너무 잘 짠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재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인데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호감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도 점령 지역에 대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아예 초토화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간을 재건하는데 우리나라랑 협력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최근에도 밝혀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계 관련주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HD 현대건설기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구간부터 해서 투자 기간까지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보고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를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재건하면 굴삭기 필요하고 공사해야 하고 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대장주 HD 현대건설기계 봤고요. 자, 다음은 호타준족 3루타 종목 볼까요? 빠르고 또 높게 멀리 갈 수 있는 종목 뭘까요? 이 종목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 전진건설 로봇. 네, 지난번에는 말로 홈런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뭐 제가 볼 때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의미에서 호타준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크리트 펌프카 쪽으로 해서는 뭐 우리나라 1위고 뭐 북미 점유율 1위고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북미 점유율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미국에서 진출하면은
북미 시장에 있는 기업들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데모 같은 기업이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진성 TC 같은 기업이 캐터필라의 깐부가 돼 있고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돼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미국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이 같이 미국의 기업에 딸려서 왜냐하면 부품을 공급하니까 같이 갈 수밖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진건설 로봇 충분할 것 같아요. 과거에 LA 산불 때도 충분히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그리고 트리키의 대지진 때도 충분히 매출이 급증했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건하는 데는 정말 잘하는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당이나 이런 것도 돈을 잘 벌면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재건할 때 독일 기업하고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우리는 미국 쪽에 붙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전진건설 로봇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3루타 종목으로 이번에는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또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저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의 랭킹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순위의 변동은 아직 없고요. 네, 순위 변동은 없고 수익률이 이제 D&D 파워텍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조금 쉬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쉬어야지 더 가죠. 그쵸. 예,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나머지 종목들도 LS 일렉트릭도 다 왔다가 한번 갱신하고 또 쉬고 있죠. 더 갱신해서 이것도 100% 그냥 넘어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0%는 기본이고 200% 이상 갈 종목들도 제 눈에는 보이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차이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번 시즌2 안에 다 시즌1처럼 200%, 300% 종목이 나오는 날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로 없는 종목의 랭킹 순위까지 봤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주 과연 탑픽 종목으로 말로 없는 종목 어떤 종목을 고르셨을까요?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동기업 선택했습니다. 대동기요? 네. 아. 대동기업. 여러분들이 또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재건이라고 해서 계속 뭐 건물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농경사회예요. 세계 3대 평화를 가지고 맞죠, 있는 맞죠. 예.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제가 2루타 종목으로 좀 탄력적으로 한 번씩 트레이딩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또 계속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면서 급등했다가 내려올 때도 시원하게 내려오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시원하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슬슬 모아가면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뭐 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트랙터 300억 규모 공급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써보면 알 거예요. 한국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우리랑 이제 호감도도 높다 보니까 추가적인 발주도 필요하겠구나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미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친환경 시장 쪽으로 해서 넘어가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완전 무인화로 농경지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기술력을 넣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반 무인화만 해도 좋은데 완전 무인화가 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기업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뭐 포스코랑도 뭐 로봇 솔루션 뭐 같이 개발하고 있고 방산도 진출하고 있고 좋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가격 설명해드리면요. 지금 18,00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구간이 어저께 급등해서 조금 아쉬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가격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22,500원 구간 1차 목표치 그리고 2차 목표치는 27,5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천천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치 다달하게 되고 말로 없는 다달하게 되면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AS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재건주 그리고 미래의 방산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가진 무인 로봇까지 가능한 기업 대동기업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이거. 기다린다 나는. 개인 차 다 있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야.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밖에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쉬다가 이제 차츰차츰 홈런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네.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뭘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게 관심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글 TPU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TPU 뭐 수혜주가 뭔가 지금 막 여러 군데에서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새로운 거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게 추후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TPU라는 게 GPU를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전에도 뭐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의 GPU냐 구글의 TPU냐 이거 갖고 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메타에도 있고요. MS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TPU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나오고 있느냐? 작년 말에 미리 알려드렸죠. SK하이닉스가 원래 하반기에 보니까 연말에 14만 장 정도를 이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월 17만 장으로 3만 장씩 늘려간다. 이게 이유가 브로드컴에서 가져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력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은 어디서 공급받아요? 다 삼성전자에서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아직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공급하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제대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그래도 하이닉 쪽에는 이제 가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3만 장밖에 공급을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로드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글과 합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춤형 시대가 온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맞춤형 반도체 쪽을 보면서 좀 이제 가볍고 특화돼 있는 쪽, 뭐 통신이면 통신, 뭐 드론 쪽이면 드론 쪽 이렇게 특화돼 있는 쪽. 지금 TPU 같은 경우도 AI 딥러닝 쪽으로 추론 쪽으로 특화돼 있는 이런 반도체 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보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TPU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로봇 같은 경우만 해도 기본적인 지금 수행하는 업무에다가 AI를 붙인다라고 하면 이 친구가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TPU보다는 이제 GPU 쪽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마트 시티나 이런 광범위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아직까지는 GPU 혹은 GPU에 상위 호환될 만한 무언가 범용 반도체 칩이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사용처가 다르고 둘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PU가 오히려 나온 게 지금은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뭐 AI 버블을 시키는 이런 과정, 엔비디아의 주가를 잠깐 시켜가는 과열을 시키는 과정으로서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이젝 시대의 개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끝났냐라고 보면 과열시키고 다시 또 엔비디아는 그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처 방법, 새로운 종목을 찾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매우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TPU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나라 HBM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쉬고 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더 많은 공급량이 필요하다 싶은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구글 TPU 우리나라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렸다. 에이직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GPU든 TPU든 네. 결국에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HBM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업체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볼 수밖에 없죠. 뭐 TPU라고 해서 뭐 다른 뭐 세분화되어 있는 뭐 섹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종목들을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뭐 GPU든 TPU든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막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안타 종목 골라볼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대형주 중에 뭐 볼까요? 대형주 일단 삼성전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점 보시죠. 네. 최근에 제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닉스 하고 나면 삼성전자도 한번 봐드릴게요. 약속드렸으니까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올해 내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른 건 사실이다. 먼저 움직일 거다. 엔비디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공급을 필수로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격을 올리기 싫은데 하이닉스에서는 나 내년에 50% 올려서 팔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해도 엔비디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은 이런 이제 가격 결정력 같은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조금은 또 할 말이 생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M7에서 계속 에이직 쪽으로 진출한다 말만 있었는데 언제 나오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셨는데 테슬라도 지금 삼성 쪽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 삼성에서 하이닉스에서 물량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하고 마이크론이 증설을 하고 해도 앞으로 계속 모자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아마 이 시장에서 뭐 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이닉스 못지않게 공급량은 늘릴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 TPU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공급도 하게 돼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CXL의 소캠의 유리기판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AI 열풍 이렇게 일어나니까 라인을 기존에 있던 뭐 DDR 라인들을 좀 전환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DDR4도 모자라고 DDR5도 모자라고 갑자기 최근 한 달 사이에 D램 가격도 폭등하고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거시 쪽은 삼성전자가 사실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반영에서도 삼성전자가 수혜를 꽤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제가 볼 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속도의 차이고 뭐 형이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좋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두 기업의 기술력, IT 투톱의 기술력 믿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오늘은 삼성전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봤는데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SK하이닉스는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그게 가장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안타 종목 봤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 어떤 거 볼까요? TPU 네. 쇠주. 제가 볼 때는 TPU 쪽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제 HBM 수혜주들 있죠. 그쪽에서 네. 그냥 찾으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소켓 쪽 괜찮은 것 같아요. 소켓, 저는. 그렇죠. 그래서 ISC. ISC. 네. 아, 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삼성전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하이닉스 SK 쪽의 계열사 쪽을 한번 피인수 되면서 주가가 조금 쉬었어요. 최근에. 그러다가 요즘에 갑자기 팍팍 튀어오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모습인데 구글에서 이제 TPU 공급하고 이제 뭐 제미나이도 잘 나왔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차례인가 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ISG 올라갈 때 제가 볼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트레이딩 전략은 쉴 때 보는 거다. 최근에 수급이 부족했었는데 이 수급이 한번 딱 붙었단 말이에요. 따라 붙은 다음에는 쉬는 구간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이 HBM 테스트 소켓 쪽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ISC를 따라갈 만한 기업은 뭐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러버 소켓 쪽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편하게 보시고 에이직 분야의 고객사 다변화하고 있다라고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까지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양산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ISC가 내년에 지금 이 에이직 쪽으로 진출하고 내후년에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하고 하면은 계속 신사업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열린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루타 종목은 최근에 또 불이 붙었죠. 이 빠른 종목으로 소켓 쪽에 ISC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는 3루타 종목인데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면서 멀리 또 높이 갈 수 있을 만한 TPU 수혜주는 뭘까요? 네,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갑갑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 정도 하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삼성전자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못 갈 때 같이 못 갔어요. 조금 서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랑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이 가동화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률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됐다라고 해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럼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 창출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주사 전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인적 분할을 하던 안 하던 지주사 전환 뭐 이 이슈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은 상법 개정의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삼성전자 제가 오늘 안타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고 이런 뭐 2026년부터 양산 제품을 이제 출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첨단 패키징 쪽, 오사 쪽으로 해서 이 기술력을 가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제대로 이제 상승 구간을 달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호타준조, 삼루타 항상 기대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좀 답답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울분을 토해낼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 하나마이크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루타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크론 선정을 해주셨어요. 뭐 최근에 어쨌든 뭐 TPU가 삼성 쪽에 아직은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또 그 밑에 삼성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 체크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어디에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슬슬 다 이제 D&D 파운틴이 조금 쉬는 타이밍이 나오고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유리판 다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밑에서는 정말 1% 차이로 턱밑까지 추격해 오면서 여러 종목들이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개해드릴까 했는데 12월 바뀌면서부터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저희 회의를 통해서 12월부터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12월 되면은 아마 밑에 있는 종목들 10위권까지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다이나믹한 순위 변화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 없는 종목들 5위 문지기 SKC가 문지기 역할을 좀 하면서 네. 밑에 애들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6위에서 뭐 10위 뭐 요건에서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골라보겠습니다. TPU 관련해서 수혜주, 반도체, 뭐 HBM, GPU 이쪽에 어떤 종목으로 말로 없는 종목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루타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 아, 그렇죠. 리노공업.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답답하다고 정말 감정이입까지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튀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네, 저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 뭐 구글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대감 모으면서 소켓 쪽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ISC하고 리노공업하고 양쪽에 이 소켓 라인들이 점프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쪽 그리고 뭐 TC 본더도 좋고 뭐 기판 쪽에 이수페타시스도 좋고 이수페타시스는 원래부터 구글에 그렇죠. 오랫동안 납품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좋고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동안 쉬었던 리노공업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출발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그게 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리노공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좋았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갑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건 수급인데 그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는 제일 밑에 제가 N분할 말씀드렸는데 6개월 됐어요, 여러분. 아. 이게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 슬슬 움직일 타이밍이 됐는데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TPU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폭발적인 또 성장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리노핀 전 세계에서 다 원한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뭐 ISC하고 양분하고 있다 뭐 얘기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업이니까요. 편하게 보시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라 느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2배 이상 올라왔고 하이닉스가 3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네, 무거운 종목들도 잘 움직이는 거, 주도 섹터만 움직이는 게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거운 종목들의 수급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또 멋있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리노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이미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 전략만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탁 튀어올라서 65,000원 한번 저항받고 쓱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기다리면서 당장 오늘 아니더라도 한 6만 원 부근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다른 종목 매수하셔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은 한 6만 1,000원, 6만 2,000원 이렇게라도 내려오면은 그때 보시면은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만 1,000원 전후 그리고 6만 원까지 내려온다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이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단계별로 가야겠죠. 1차적으로는 7만 5천 원, 2차적으로는 9만 원. 사상 최고치 넘어가는 기업이니까 위에 뭐 저항이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구간이니까 한 15,000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짧게 치고 보면서 그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 여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이 시간에 체크해가지고 1차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시간 집중하시면은 오늘 TPU 관련주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수혜받지 못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서 소개 못 드리는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